이게 지금 점점 더 사안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네. 트럼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이 법무부가 네. 연준 의장인 파월을 상대로 형사 기소에 들어갔다. 절차에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네. 난립니다. 올 게 왔군요. 맥락은 이겁니다. 예. 사안을 이제 심플하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해야 되고 권력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경기 풀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돈 풀려야 되고 그러려면 금리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 최대까지죠. 낮춰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네. 연준이 말을 듣지 않아요.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분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 반 트럼프라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합리적으로 네. 우리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가 관세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 세금 사실 관세도 세금이니까 그런 것도 올라갈 수 있고 물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지. 네가 너조차고 내려 그런다고 무턱대고 내리면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같은 거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이고 미국 경제만 생각하면서 결정할 거야라는 스탠스인데 네.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게 독립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할 위인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아하. 관둬라. 너처럼 뭐 멍청한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멀쩡히 사람이 있는데 차기 연준 위원감이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막 발표하면서 맞아요. 그림자 연준 의장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 위주로 해야 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오만 수를 다 쓰고 있는데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사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지 몰라. 참나. 연준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예. 호화롭게 청사를 만들고 인공 폭포를 만들고 뭐 난리야 이렇게 지금 공격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그 공격하러 연준을 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옆에 사람을 연준 의장을 세워놓고 생중 멘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경으로 지금 공사비를 쉽게 말하면 아하. 삥땅 치고 아. 사치스럽게 하고 있어요. 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까지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 있던 그때 이제 표정이 화제가 됐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그 얘기할 동안 눈을 치시 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낭비꾼입니다.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삥땅 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했던 영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떻게? 아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의회로까지 올라가서 의회에서 불렀어요. 연준이. 네. 당신 말이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고요. 이미 계획된 어떤 공사는 이미 내 전에 했었던 얘기고 네. 내가 하고 있는 공사는 그 중에 이거밖에 안 되고 사치니 뭐니도 말이 안 되고 등등등 네. 해서 이렇게 해명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이 국회에 가서 네. 청문 절차에서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를 빌미 삼아서 아하. 지금 뭘 하고 있냐 위증이야. 핵심은 이겁니다. 네.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너 분명히 위증이야. 너 거짓말했어. 라고 해서 그걸 아예 미국 법무부가 이제 드디어 기소하겠다라는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걸 기소된 건 아니고 된건 지금 아니고요. 수사 단계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 이제 미국은 이제 배심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나면 배심원이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그게 배심원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소배심이라고 하고요. 검사가 그냥 기소하면 되지. 근데 네. 사안이 너무 크거나 중하거나 좀 네. 복잡할 경우에 이걸 기소를 해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하는 것도 배심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네. 있어요. 이걸 대배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미국 법무부가 소위 말하면 검찰이 네. 파월을 기소하려고 하는데 네. 할지 말지를 대배심으로 올린다. 아. 이 절차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 절차가 이제 발을 띄고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통보받고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법무부가 나를 소환한다. 이제 대배심으로 부른다고 한다. 즉 결국에는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 형사로 나를 올가매려고 한다. 야, 문제는 이 연준청사 공사비와 의회 증언의 그 예. 위증의 차이 예. 여부 때문인 맞습니다. 건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안의 핵심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 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성을 지금 사실 뭐 트럼프가 지금 이민 단속국 네. 아이스가 지금 뭐 네. 총격 사살 사건도 있고 해서 네.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죠, 난리.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트럼피즘이 미국을 어디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걱정이 있는데 적어도 경제만큼은 또 적어도 연준만큼은 독자적으로, 예, 독립적으로 네. 중심을 잡아주는 게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여야 할 거 없는 경제계의 중론입니다.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근데 거기마저 만약에 트럼프의 정치색에 따라서 예. 부하내동하고 독립성을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미국이 자본주의조차도 트럼프에 흔들리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시장이 현재 화들짝 놀라고 있고요. 저명한 경제학계 원로들이나 전직 연준 의장들이 네. 지금 연이어 네. 성명을 발표하면서 연준의 독립을 흔들지 마라. 아하. 파월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우려한다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자본주의의 황제라고 하는 JP 모건의 이제 어. 다이먼 회장도 그럴 리가 없다. 아하. 라고 부분까지. 파월 엄호에 나서면서 손 들어주게 지금 미국 하고 있구나. 경제가 이제 수렁으로 휩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 불안감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돌고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자본 시장이 불안해진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뭔가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의 수급에 이 차질이 생길 수 이 있군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 있고요. 다양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나 제가 더 드리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에 관련한 정책을 이제 이민 단속 정책처럼 막무가내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가 나간 게 뭐냐면 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도 이제 신용카드 쓰면 우리가 긁은 금액에 대해서 네. 카드사에 이자를 냅니다. 네. 이자. 근데 우리는 이자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이자도 많고. 네. 근데 미국은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오호. 지금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지금 기준으로는 19% 정도 되니까 오, 높다. 좀 높으면 네. 20에서 25까지도 올라갑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만 원 카드 긁으면 카드 값으로 20만 한 달 원을. 있다가 100만 원, 123만 원 내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100만 원 카드 긁으면 120만 원 낸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1년간 카드 이자 무조건 10% 이상 못 넘어.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하겠지. 그러면 중서민들이 예. 그 할부 이자 카드 이자의 부담이 낮춰지니까 좋아하겠지. 날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경제 대책이다라고 예. 생각해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가고 있죠. 왜요?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네. 대통령이 너 이자 받지 마. 라고 아. 딱 이렇게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 조율 조작할 수 음. 있는가라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고요. 카드 관련한 주가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아하. 금융주도 현재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정도로 독립적이지 못한 게 안 좋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단순히 그게 이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대책이 그대로 실행될 거냐?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니 안 해, 안 받아. 안 해, 안 받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안 받아가 아니라면 네. 어차피 벌어들일 수입이 있다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중서민들에게는 10% 이내로 받아야만 한다면 발급을 줄이거나 사용을 줄임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고 네. 오히려 부유한 층에게 더 또는 혜택을 사용량이 준다던가. 많은 더 층에게 네. 더 많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거둬야 되는 매출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 단편적이라는 거지. 이거 받지 마. 그러면 서민들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반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이제 카드를 제한합니다. 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렇네요. 거예요. 너한테 10% 이자 받아가지고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또 부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자가 설정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역으로 오히려 서민층을 위한다는 게 서민층의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줄여가는 네. 역방향으로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좌충우돌 하면서 경제를 또 휘젓고 있는 상황. 트럼프가 되게 마음이 급한가 보다. 네. 네. 그런 지금 생각이 뭐 드네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 지금 아이스 문제 등등등이 시끄러우니까 이러다가는 또 뒤가 없어요, 완전.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으로 가거나 네. 자기 그립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미국 그 자국민들이 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길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